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이제 뭐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서울의대 비상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는 장상윤 사회수석을 불러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조선중앙동아는 이게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의료 전문지들은 대단히 상세하게 문제를 다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나눈 그런 부분들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기가 어렵고, 이 의료 분야의 담당자들, 기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을 취재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주 들어가 보는 청년의사라는 그런 의료 전문지에 들어가니까 의정이 마주 앉았지만 대답 듣지 못한 전공의, 또 분통을 터뜨린 교수, 이제 이 제목만으로 대략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고 또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제목은 의료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를 붙이고 사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보건복지부 담당하시는 분하고 장상윤 사회수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희경 서울의과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 의료 전문지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죠. 양측은 의대 정원이나 의정협의체 등 현안을 두고 토론회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이렇게 나오고,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 정부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나 지방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 배분의 문제이고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했지만, 그러나 장산용 용산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은 수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줄곧 지적한 거죠. 장 수석은 양선된 인력을 잘 배치하면 된다는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일할 지역이나 기관,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수가를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지역과 전공을 바꾸거나 세부 전공을 새로 습득해 다시 배치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제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금 많이 배출돼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들이 응급실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소송의 문제와 수가의 문제, 그리고 배후 진료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응급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장상윤 수석이 총대를 메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수석이 행정고시 출신의 전문 관료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해진 입장을 그냥 읽는 것 수준 이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력을 보면은 되게 행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경력을 관리해 온 사람이고 또 아마 정통적으로 보건복지부 출신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입장을 한 번 더 재천명하는 그런 거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고 의료계와 협의에 진행했다는 그런 장수석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아마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거대한 성벽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꺾을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토론을 지켜보던 서울의과대학의 정신과학교실의 강운규 교수는 과마다 의사 추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
그리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떻든 간에 그동안 뭐 여러 번 이제 의사수 문제는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상세하게는 뭐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장을 정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모두 다 합리화하는 것이 정부 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나 저 같은 사람은 사회과학을 했건 아니면 그 의료과학을 했건 간에 이제 추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과학적 농구의 바탕을 둔 주장이라는 것이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먹혀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런 그런 반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청년 의사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별도의 기사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불가능, 그 장상윤 수석이 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공의가 왜 그렇게 정원을 반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존 입장을 그렇게 바꿀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마 이 문제는 상당한 부작용을 안 낳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제 부작용이 많은 거죠. 그걸 뭐 다들 부작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 오늘 오전에도 내보냈던 방송에 삼성전자의 어려움도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힘을 갖고 있을 때 통과시킨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법안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산업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노출된 것이 대만 반도체 TSMC하고 삼성전자의 격차 확대, 파운드리 부분에서 격차 확대라는 부분들로 이제 세상에 다 그 모습을 드러낸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대개 이런 장상윤 사회수석이나 이렇게 관리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주의하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효과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표,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들은 그분들은 크게 이제 개의치 않는 거죠. 개의치 않기 때문에 불과 뭐 한 2, 3년 지나가지고 지금 크게 삼성전자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정도니까 다른 분야는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습니까? 의료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의사를 그렇게 두둔하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를 뭐 두둔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래 제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볼 때 항상 나라 전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거란 이야기죠. 근데 보통 뭐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게 나중에 피부로 자기 비용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딱한 거죠. 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차분하게 앞뒤를 따져보기보다도 그냥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한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거죠. 왜 정부가 결정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들 보면은 뭐 공부 양으로 따지면은 의대 교수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장상윤 수석이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책 쓰고 연구 논문 쓰고 하는 저보다는 공부 양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뭐 서울의대 교수들하고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원래 문 중심의 사회지 않습니까? 문과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 지금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진 같은 데 불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 문제를 다루는 것도 보면은 그냥 문관 우위 사회의 그런 우리의 핏줄이나 전통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평생 저는 공부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귀담아 듣는 부분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기 분야 외에는 현장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보이는데, 이제 관료나 정치인들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업자들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을 이런 밀어붙여야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의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라는 것이 노동법 개정안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 그건 이제 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런 의료제도라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뭐 이런 주장을 펴내면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비용 치르고 난 다음에 배울 수밖에 없는 거. 참 딱한 일인 겁니다. 감사합니다.